사탐을 허용하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영향을 끼칠 거지만 원서 접수 기간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메이저 의대에서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수도권 의대하고 치대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오늘 오전까지도 저희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이미 다 결정을 하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시죠. 불안하니까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계속 이제 문자가 오시죠. 그런 심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의대하고 수도권 의대하고 치대하고 조사했던 일반고의 내신 컷, 그 다음에 이제 특목고 자소의 내신 컷은 어느 정도였는지를 갖다 산포도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게 이제 물론 100% 조사가 된 건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일부 빠진 학생들도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산포도를 보면 일반고가 어디까지 합격했는지, 특목고 자소가 어디까지 합격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브레에서 합격한 학생들에 대한 내신 등급 컷도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렸거든요. 뭐 그 중에서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차 합격자도 저희가 이제 포함을 시켜서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어디까지가 지원이 가능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구모가 상당히 까다로웠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경쟁률에 분명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는 동기가 되지 않으실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모 때 만약에 수능잘 잘 맞췄다고 한다면 이번엔 까다로웠기 때문에 경쟁률이 떨어질 거다. 물론 이제 거기 어떤 변수가 있다. 사탐론이라는 변수가 있죠. 사탐을 허용하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영향을 끼칠 거지만 그래도 구모가 어려웠다라는 것은 오히려 의대를 지원하는 애들한테 특히 수능 최저가 까다로운 학교들한테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은 몰릴 가능성도 있다. 이걸 갖다 반드시 유념을 하셔서 한번 경쟁률의 추이를 갖다 잘 지켜보신 다음에 오늘 제가 분석해드리는 의대와 치대의 일반고와 특목고 자소고의 내신 컷들을 갖다 유념하신 다음에 이수 과목과 학생부가 좋으시다고 한다면 지원 전략을 갖다 마지막까지 고민해 보시는 게 뭐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메이저 의대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고대를 말씀드리면 고대의 교과학추 같은 경우는 1.09였죠. 근데 고대학추, 이제 고대 같은 경우 올해 이제 수능 최저의 변화가 있죠. 사하보의 탐구 평균에서 사하보의 탐구 하나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탐도 허용을 했기 때문에 내신이 높아지지 않을까. 거기다 서류가 20에서 서류가 10으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교과학추는 제가 보기에는 1.05 미만 이 정도가 돼야지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작년에 교과학추에 합격한 학생은 1.04 등급인 학생이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대 학업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작년에 일괄이었죠. 일괄이었는데 작년에 38대 1의 경쟁률에서 수능 최저 충족률이 36%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되냐면 수능 최저를 충족한 학생만 얼마가 14배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괄이었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는 5배수였죠. 5배수였는데 일괄이었기 때문에 어디냐면 14배수가 통과한 거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통과는 14배수가 했고, 그럼 당연히 내신이 높아지겠죠. 이수 과목도 좋고 학생부가 좋은 학생 중에서 내신이 좋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이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신이 좀 더 높아졌다. 고대하고 불수자 전형. 그래서 휴브레에서 낸 학생들을 보면 1.05, 1.13, 그 다음에 1.16, 그 다음에 1.24, 1.41이 작년에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85도 고대 개적에서 이렇게 합격을 했죠. 2024년도, 2025년, 3년도에도 저희가 이제 합격한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 뭐죠? 작년에는 이제 그때 5배수를 뽑아놓고, 그 다음에, 5배수를 뽑아놓고 이제 합격한 학생들이었고, 요번에 일괄합산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신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높아졌다. 특히 이제 특목고 자사고 부분에서 조금 더 높아졌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올해 변수가 뭐다? 사하보의 탐관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근데 구모가 좀 까다로웠다. 이게 분명히 경쟁률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이를 보시고 내신 등급 컷을 보셔서 지원 전략을 짜시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희대 교과 전형은 국영수가 내신 연타 1.0에서 끝났죠. 근데 이제 작년에는 이제 수능 최저가 없었죠. 그래서 경희대는 이거보다는 분명히 내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희대는 수능 최저가 네오르네상스에 없었는데
작년엔 또 3배수였고 올해는 몇 배수가 되죠? 4배수가 되고 4배수가 된다고 한다면 내신 등급은 어떻게 되죠? 조금 더 1단계 통과되는 학생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내신 등급은 조금 더 넓어지겠죠? 거기다 수능 최저가 3합사가 생겼어. 그러면 이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내신 등급은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휴브레인에서 합격자 내신은 1.05, 1.24, 1.60이 작년에 합격을 했습니다. 한양대를 보시면 한양대가 이제 올해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학과가 저는 한양대라고 생각합니다. 한양대 학종 추천형이 작년에 25명에서 40명으로 늘었죠. 그죠? 40명으로 늘었고 서류형은 16명은 줄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한양대 학종 추천형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분명히 이제 과거 영재고 학생들은 추천을 안 해주겠죠. 과거 영재고가 들어오지 않을 거고, 그러면 이제 일반고하고 자사고 학생인데, 자사고 학생들도 추천을 받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내신 순서잖아요. 아무래도 자사고에서는 추천을 받는다고 하면 1등이 어딜 받죠? 카대학수를 받고, 그 다음에 추천을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양대학 종 추천형이거든요. 그럼 자사고의 상위권 학생들이 추천을 받을 거고, 그죠? 그럼 이 학생들은 어디냐면 자사고에서 상위권 학생들이니까 한양대보다 높은 대학의 메이저 의대라든지 고대 의대 이상 합격할 확률이 높죠. 근데 이거 뭐죠? 한양대는 만약에 이게 이제 단계별 전형이 아니라 일괄합산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가능성이 되게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도 작년에 이제 1.3등급 때까지 됐고, 자사고도 이제 2등급 때 초반대까지 됐는데 이 인원이 늘어나고, 그죠? 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휴브레인은 1.04, 1.07, 그 다음에 1.41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에 휴브레인에서 1.69등급의 일반고 학생이 된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내려가기는 쉽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1.3등급 때나 심지어는 1.4등급 때까지도 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물론 비교과가 좋다고 일반고에서 1.69도 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좀 지원 전략을 짜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를 보시면 중앙대 융합형 탐구형. 올해 중앙대 융합형 탐구의 가장 큰 변화는 1단계가 5배수로 늘어난 거죠. 1단계 5배수 들고 융합형도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보기 때문에 작년에 융합형이 일반고에서 1.2등급 때까지 됐고, 그 다음에 자사고는 이제 1.6등급 때 정도 됐고, 탐구형은 일반고에서 1.3등급 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사고에서는 2등급 때 초반대까지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탐구형은 3.5배수로 뽑았고, 융합형은 일괄이었죠. 그러면 일괄로 5배수를 뽑고 면접을 보면 면접으로 역전되는 사례들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반고에서 융합형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1.3등급 때까지도 비교과가 좋다고 한다면 탐구형에서 뽑혔듯이, 그죠? 뽑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휴브레인에선 1.26등급이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탐구형에서는 이렇게 이제 1.7등급이 이제 합격을 했죠. 그러니까 탐구형 1.7등급은 자사고 학생입니다. 지방 자사고 학생인데 일반고에 이제 명기가 됐는데요. 잘못 명기가 된 거고, 자사고 학생이 합격을 한 거고, 그 전에는 이제 중앙대 탐구형에서 2.03등급인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주대는 이제 합격자 평균이 1.2등급이었고, 작년에 이제 1.8등급 대가 최저였죠. 일반고에선. 자사고는 어디까지? 3등급 때까지 합격을 했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이 뭐라 그랬죠? 수능 성적 발표 다음날 1차 합격자 발표를 하죠. 그러니까 수능 성적 다음날 1차 합격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분석을 해드렸지만 아주대 같은 경우는 실질 경쟁률이 요번에 이제 인원이 준다 하더라도 실질 경쟁률이 제가 볼 때 그렇게 높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4, 5대 1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수능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한테 재학생, 제가 4, 5대 1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재학생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졸업생들은 약간 불리하고요. 분명히 덜 뽑히니까 재학생 기준으로는 수능 최저를 맞춘 재학생의 경우는 실질 경쟁률이 4, 5대 1밖에 되지 않다. 그래서 휴브레인에서 그동안에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 이제 1.05, 1.16 이런 학생들이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66도 이제 합격을 했고, 자사고는 2.46도 합격한 학생들이 있었죠. 이렇기 때문에 요런 이제 삼포도, 그러니까 일반고는 어디까지 2024년도에 삼포도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일반고 학생이 됐고, 그 다음에 자사고에 대한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삼포도 내에서 보신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가천대 같은 경우는 특히 내신을 안 본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학교들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가천대에 대한 삼포도는 이렇게 되는데,
휴브레인에서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1.4, 1.4, 1.59, 1.16, 1.8, 1.92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46, 2.6이 자사고입니다. 이 3포도는 이제 다 이제 취합이 된 건 아니죠. 그래서 더해보면 33명이 나오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휴브레인에서 이 정도 이제 합격을 했다. 매년 이제 보면 휴브레인에서 이제 일반고에서 1.38, 1.58, 1.72, 1.80, 2.60, 그 다음에 자사고는 이렇게 2.80까지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휴브레인에서 합격한 요 학생들 중에서도 수능 최저 못 맞춰갖고 일부 학생은 이제 안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요런 어떤 삼포도를 가지기 때문에 가장 내가 이수 과목과 학생부가 좋다고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이제 가천대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특히 이제 2024년도에는 이제 1단계에 뭐 보면은 이제 그때는 1단계가 80명이었죠. 그런데 휴브레인에 합격한 학생들 보면 꽤 많이 그때 합격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제 요번에 2024년도에는 20명의 4배에서 80명이었고 올해 16명 5배에서 80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수 과목과 그 다음에 심화학습한 과정과 문제 기억력이 나타나는 학생부가 잘 나타내 있으면 제가 볼 때 가천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인하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이렇게 내신 등급이 높죠. 그죠? 인하대 같은 경우 내신 등급이 높은데 인하미래인재 전형은 요 2023년도에는 저희가 휴브레인에서 2.9등급인 이제 국제고학생도 합격을 했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근데 대부분이 이제 2024년도에 70% 컷이 얼마였죠? 1.08이었죠. 그러니까 1등급 대 1.0등급 대인 학생들이 주로 뽑히죠. 그리고 1.1등, 그러니까 1.0등급 대인 학생이 7명, 1.1등급 대인 학생이 3명, 뭐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다 조사가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70% 컷이 1.08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때 이제 일반고의 최저는 1.3이었고요. 자사고의 최저는 이렇게 1.7등급 대 1.74가 최저였습니다. 그래서 휴브레인에서 1.03인 학생이 합격을 했고, 이제 항상 보면 1.85, 2.47. 근데 이런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이 뭐 인원이 많았으니까 뽑히긴 하지만 그래도 인원이 16명일 때도 2023년도에 휴브레인에서 2.9등급인 학생도 합격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이수 과목과 학생부가 좋으면 뽑힌다. 일반고도 인원이 적을 때 2024년도에서 일반고도 아까 1.3이라고 그랬죠. 특목고 자선 1.74였다. 그걸 감안하셔갖고 뭐 작년엔 인원이 많았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요. 2024년도 결과를 보시고 결과를 갖다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삼포도를 보신 다음에 지원 전략을 짜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다음 올해 이제 가장 이제 관심이 가는 학교가 이제 한림대도. 저도 이제 올해 관심을 가져야 될 학교 의대 중에서 하나가 이제 서울대 직윤, 그 다음에 이제 어디죠? 가천대 의대, 그 다음에 한림대 의대를 갖다 그때 선정해서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한림대 의대가 21명일 때 43명일 때 이게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 고려하고 그러면은 거의 90% 이상이 다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 5배수 안에만 들고 수능 최저를 맞추면 대부분 다 합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단계 되는 게 중요한데 여기는 내신도 많이 보지만 비교과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1.0등급 별로 없죠. 그죠? 1.05등급이 넘어가면서부터 있죠. 뭐 여기서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1.00등급인 학생은 합격했는데 다른 데로 빠져나간 거고요. 2024년도에 저희가 작년에 이제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 이렇게 1.05, 1.10, 1.25, 1.27, 1.23, 1.24, 1.37, 1.7까지 이렇게 이제 있었죠. 그래서 1.7은 자사고 학생입니다. 자사고 학생인데 이제 일반고에 이제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자사고 학생인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지난번에도 말씀 1.3등급 때까지는 한번 지원해 보셔라. 그리고 자사고는 2등급 때까지 지원해 보신다고 되지 않으실까. 근데 저희가 이제 2024년도에 자사고에 2.46등급이나 이를 갖다 합격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방 자사고 학생들인데 이렇게 이제 1.66, 2.46등급인 이제 이런 학생들이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한림대 같은 경우에는 21명일 때도 이랬는데 작년에 43명에서 올해 35명이 됐죠. 그래서 한림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일반고 1.3등급 안에가 들면 그리고 자사고는 2등급 한 중반 또는 후반까지도 만약에 이수 과목과 비교과가 좋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 전략을 짜보신다 하더라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치대를 보겠습니다. 서울대 치대는 이렇게 되죠. 분명하게 이제 서울대 치대 같은 경우에는 50% 컷이 2024년도 1.35, 1.51이었고
2025년도도 1.35, 1.52였죠. 비슷하게 가죠. 경쟁률도 13.40대 1이고 14.40대 1이었어요. 그래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휴브레에서 일반고 1.44 등급도 합격한 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연대 추천형은 이제 온리 이제 Z 점수까지 포함한 내신만 갖고 뽑으니까 그 50%거 70%거지 1.2, 1.11이었고 그 다음 활동 우수자 전형은 어떤 1.32, 1.49였는데 50% 컷이 2025년도에는 어떻죠? 1.26, 1.32 등급이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특목고 자사고는 2등급 때까지 됩니다. 이때 저희가 이제 휴브레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합격자 내신 분포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죠. 경희대는 이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경희대 치대가 일반고의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71.4%였죠. 그런데 경희대는 요번에 얘기한 게 뭐냐면 일반고를 갖다 70% 뽑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율대로 똑같이 뽑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경희대 이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을 보면은 경희대 교과가 얼마였죠? 수능 최저 충족률 3합사의 탐구 평균이었는데 34.2%였죠. 요번에 이제 물론 사탐을 허용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아지기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34.2%였고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은 경희대가 어디죠? 경희대 치대 같은 경우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자가 67명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얼마가 됐냐면, 경희대 치대에서 모집 인원이 이제 16명, 그 다음 예비 번호가 17명, 그러니까 33번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67명 중에서 33번까지 합격을 했는데, 경희대 치대에 50%컷, 70%컷이면 1.20, 1.27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2명은 1.5등급 대, 1.6등급 때도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경희대 교과가 30%가 서류가 들어가잖아요. 서류가 30% 들어가니까 서류 하나의 차이가 나면 0.5등급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1.5등급, 1.6등급이 서류 하나를 앞서서 1.1등급 대인 학생을 이긴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이제 50%컷, 70%컷이 1.20, 1.27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경희대 교과 같은 경우 올해 1.3등급 초반대까지, 그죠? 1.35까지는 교과로 늘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이제 지원자 풀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경희대 교과는 3합사의 탐구 평균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었고, 그러니까 지원자 풀이 달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올해는 어떻죠? 지원자 풀이 같죠. 똑같이 3합사의 탐구 평균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어디냐면 일반고 학생들이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은 4.5도 되는 학생이 있고, 그죠? 2등급 대, 3등급 대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과 해서 저희가 이긴다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1.35까지는 교과로 다 들어올 겁니다. 그럼 종합은 어떻게 되겠죠? 종합은 제가 볼 때 1.3등급 중후반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일반고 학생들은. 근데 일반고 70%를 뽑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희대 치대를 보면은 50%까지 1.25고 70%까지 1.45였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저게 얼마가 되죠? 1.25, 1.45였는데 70%컷은 1.45는 일반고였다는 얘기죠. 그 저거는 이제 시작이 언제 1.0등급부터 1.45였는데 저 때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수능 최저가 없었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없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자 풀이기 때문에 교과하고는 다른 거죠. 근데 종합은 그죠? 근데 이제 수능 최저 완화됐으니까 내신 애들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작년엔 3배수였고 올해는 4배수예요. 1단계 뽑히는 인원이. 그래서 제가 볼 때 사탄론 허용돼서 수능 최저 충족이 높아지는 거하고 3배수에서 4배수 넓어지는 걸 갖다 감안한다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희대 치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가 1.35등급까지는 교과로 갈 거고 1.35등급 이후인 학생들부터는 종합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러면은 이게 1.45까지 0.45니까 어디까지 1.6, 1.7등급 때까지도 일반고 학생들은 1.7, 심지어는 1.8등급, 1.7등급 때, 1.8 미만 같은 경우는 경희대 치대를 한번 써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1.7, 1.8 학생은 이수과목과 학생부가 좋아야겠죠. 당연히 특목고 자사고는 얼마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등급 때 저렇게 3등급 4.5까지 됐죠. 그러니까 저걸 감안하신다면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은 도전적으로 지원을 한번 해보시고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 일반고를 분명히 70% 뽑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셔서 한번 내가 좀 경희대 치대가 좀 목표였다라고 한다면 좀 도전적으로 넣으셔도 되지 않으실까. 3합사를 맞추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휴브레인 합격자 내신을 보면은 서울대 치대 작년 1.07이었고 2024학년도에는 1.27, 1.53 등급인 학생이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1.44, 이제 일반고 학생입니다. 2.40은 물론 이제 특목고 자사고죠. 연대 활동 우수자 전형은 2.40인 학생이 연대 치대 합격을 했고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작년에 2.47, 2024년도에 2.80, 2023년도에
1.18, 1.44 일반고 학생이고 특목고 자사고 학생은 이렇게 이제 2.4, 그러니까 자사고 학생이죠. 2.40, 2.81 등급인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합격을 했기 때문에 대학들이 발표되는 저런 이제 한번 산포도와 저희 휴브레에서 합격했던 이렇게 학생들의 산포도를 갖다 비교해서 보신 다음에 어디까지가 지원이 가능한지.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희대 치대는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대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대학들이 발표한 자료와 휴브레인이 물론 많이 합격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매년 한두 명씩은 합격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 치대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요런 어디까지가 일반고가 1.44 등급 때까지 서울대 일반연원 치대가 합격한 사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 감안하셔서 지원 전략을 짜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뭐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도권 의대와 치대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입시 막바지, 막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분석한 자료를 갖다 바탕으로 해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고 이수 과목이 좋고 그 다음에 학생부가 좋다고 한다면 충분히 한번 졸업 내신 컷 안에서는 도전적으로 지원해 보시는 게 이번에 국어가 어려웠다. 그래서 국어가 어려웠다라는 얘기는 거꾸로 이제 이렇게 수능 최저가 높은 데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쟁률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적으로 지원 전략을 짜보시는 것이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